We're leaving. And if I say no? Do you even realize what your life means? Huh? Running off like that, putting yourself at risk? It's pretty goddamn stupid. Well, I guess we're both disappointed with each other then. What do you want from me? Admit that you wanted to get rid of me the whole time. Tommy knows this area. Oh, better fuck than... that. Well, I'm sorry. I trust him better than I trust myself. Stop with the bullshit. What are you so afraid of? That I'm gonna end up like Sam? I can't get infected. I can take care of myself. How many close calls have we had? Well, we seem to be doing all right so far. And now you'll be doing even better with Tommy. Not her, you know. What? Maria told me about Sarah. Ellie? And You are treading on some mighty thin ice here. I'm sorry about your daughter, Joel. But I have lost people too. You have no idea what loss is. Everyone I have cared for has either died or left me. Everyone fucking except for you. So don't tell me that I would be safer with someone else, because the truth is I would just be more scared. You're right. You're not my daughter. And I sure as hell ain't your dad. 보셨나요? 이거 영화가 아니라 게임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이미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우주명작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게임이라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라우어 파트 1은 2013년 최다 고티를 수상한 게임입니다. 과연 이 게임이 어떻게 2013 최다 고티 작품이 될 수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Yes, sir. Somebody, we've just been through hell. Okay, we just need... Shit.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게임에서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스토리는 곧 몰입으로 이어지죠. 라우어처럼 스토리를 따라 진행되는 선형적인 구조의 게임은 스토리가 재미없다면 계속해서 플레이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라우어 파트 1의 스토리는 이 게임을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한 가장 큰 요소입니다. 라우어 파트 1의 주요 줄거리는 조엘과 엘리의 모험입니다. 스포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종의 이유로 수많은 감염체와 약탈자들을 피해 그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런 모험의 과정에서 조엘과 엘리의 유대감이 형성되는데요. 게임을 하는 내내 플레이어는 조엘의 입장이 되어 파트너인 엘리를 지켜내고 함께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반대로 플레이어는 엘리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죠. 저는 컷신이 너무 많은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라우어는 컷신이 나와도 지루하지 않았고 몰입이 좋아 마치 미드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래픽까지 좋아서 더욱 몰입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그래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You know what? No. How about, hey, Ellie, I know it wasn't easy, but it was either him or me. Thanks for saving my ass. You got anything like that for me, Joel?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최고 수준의 그래픽입니다. 리메이크 버전 기준 화질 모드로 플레이했는데요. 아마 성능 모드로 했다면 60프레임으로 눈이 편안했겠지만 화질 모드의 선명한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서 약간의 프레임을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광원 표현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땅의 질감, 건물, 나뭇잎 등 모두 디테일이 살아있었고 흙기 표현이 어려운 비 내리는 모습이나 물에 대한 표현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염체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 감염체의 몸에서 나오는 포자에 대한 표현도 좋았습니다. 확실히 그래픽이 좋으니 몰입도 잘 되고 때로는 너무 리얼해서 무섭기도 했네요. 근데 진짜 징그럽. 다음으로 표정을 표현하는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픽 이야기 중에 갑자기 웬 표정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몇 가지 장면을 보겠습니다. I would be safer with someone else, because the truth is I would just be more scared. 이렇게 표정을 표현하는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웠던 점이 있는데요. 예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You just gotta play it a couple times. It all makes sense. Hello? What was that all about?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컷신이 끝난지도 모르고 보고 있었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링 덕분인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컷신에서 이어지는 플레이까지 높은 몰입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션과 전투입니다. 라우어가 명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스토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그 나머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디테일하고 리얼한 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 중 이렇게 상황마다 다른 모션이 나오고요. 그 모션들이 정말 리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얼한 모션 덕분에 전투가 한층 더 재밌어지는데요. 마체테 같은 무기를 들고 있다면 상대를 찌르는 액션이 나오고, 야구 배트를 들고 있다면 뚝배기를 아주 시원하게 갈겨줍니다. 물론 라우어에서도 총기가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감염체가 쫓아와도 샷건이면 정리되죠. 처음엔 무서워서 피했었는데 나중에는 전투가 기다려집니다. 전투 손맛이 너무 좋아서 엔딩 후에도 세차 플레이를 할지도 모르죠.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저는 게임에서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더빙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Coming in from every direction, then Maria was like, "We gotta run!" And so we dove over these tables, and this huge guy blasted with a shotgun. Slow down. Listen, hey, are you hurt? No. God damn it. 엘리가 흥분해서 빠르게 말을 하는 장면인데 더빙 연기가 일품입니다. 이 장면 외에도 더빙은 모든 장면에서 훌륭합니다. Do you have any idea how many men we lost here today? What's that all about? 다음은 효과음을 들어보겠습니다. Stubborn kid. She usually pull these stunts. Nothing like this. What's going on? 터널에 들어서자 소리가 울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음은 정말 좋아하는 파트인 총기 손질 장면인데요. 손질하는 모습과 더불어 그 작은 소리들이 정말 디테일합니다. 총기 손질 장면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here we go. 정말 디테일하죠. 소리도 장면도 말이죠. 이 외에도 깨진 유리를 밟는 소리, 감염체가 내는 울음소리 등 정말 기괴하고 공포스럽네요. 하지만 이런 게 바로 라우어의 매력이죠. 자, 다음은 배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돌이켜보니 생각보다 배경음이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라우어는 원래 사운드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 중에도 배경음이 없고요. 대신 컷신에서 종종 나오지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배경음이 나올 때는 그 음악이 정말 좋은데요.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챕터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동료들의 경우 플레이어를 잘 따라오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투에도 가담합니다. 지금 엘리는 총이 없는 상태라서 엄폐만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꼭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처럼 플레이어 주변의 위험을 알려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플레이어를 도와줍니다. 다음은 적들의 인공지능인데요. 클리커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임에도 이유 없이 플레이어를 쫓아오기도 하고요. 조용히 암살을 성공했는데도 적에게 발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적들의 인공지능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듀얼센스 지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듀얼센스를 대단히 활용한 게임은 아닙니다. 지금 장면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노면 상태에 따라 햅틱 피드백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붕대를 감는 상황에서 어댑티브 트리거가 적용되어 굉장히 강력한 장력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비를 맞는 상황에서 듀얼센스에 진짜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진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전등의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 패드를 흔들어주면 손전등이 다시 켜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듀얼센스를 크게 활용한 게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소소한 팁을 공유할게요. 라우어가 무서운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사실 저도 플스4 프로 시절에 한번 찍먹 해봤다가 무서워서 포기했는데 그랬던 제가 이번에 다시 플스5로 하면서 엔딩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라우어는 공포 게임이 아니라 몰입 좋은 스토리와 박진감 넘치는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뚝배기를 날려주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하죠. 아시겠죠? 또 다른 것으로는 뜯겨도 괜찮다라는 마인드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클리커라는 좀비한테 정말 자주 물리는데요. 또 물렸네라는 식으로 미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소울라이크를 하듯이 감염체에게 죽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파괴법을 찾게 되고 점점 전투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장면에 대한 것인데요. 다행히도 라우어에서 이렇게 놀래키는 장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설사 그런 상황이더라도 주변 동료가 알려주기도 하고요. 항상 주변에 감염체가 있는지는 동료들의 대사로 알 수 있습니다. What are those clicker things inside the house? Oh, shit. Oh, shit. Get down, get down. 감염체뿐만 아니라 적이 있다면 플레이어가 알 수 있게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자주 플레이하지만 생각보다 감염체가 막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너무 쫄아서 플레이를 했는데 다시 한다면 그냥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플레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유비들을 위한 팁 공유할게요. 라우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원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라우어에서는 근접 무기에도 내구도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죠. 근접 무기를 다 쓰면 총을 써야 하는데요. 그나마 샷건의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서 한 방이지만 라이플이나 권총 같은 경우는 몸샷으로 두세 방 이상 맞춰야 합니다. 물론 지금 보고 있는 감염체는 보스격은 예외이지만요.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당연하지만 암살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암살로 처리하면 몇 초 이상 걸리지만 자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맨주먹으로 싸우는 방법도 있지만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적을 죽이면 총알이 나올 때가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다음 팁이 효율적인 자원 관리에 꽂힙니다. 예시 장면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벽돌이나 유리병을 활용한 플레이입니다. 벽돌과 유리병은 맵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걸로 상대를 맞추면 그로기가 되는데 그로기 상태의 적은 데미지를 더 받습니다. 즉, 자원을 덜 쓰거나 맨주먹으로도 상대할 수 있게 되죠. 특히나 맨주먹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클리커의 경우도 벽돌이나 유리병을 던져 유리하게 전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 못 쏘면 이렇게 X인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팁으로 라우어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화염병입니다. 이렇게 감염체가 몰려오는 길목에 던져도 좋고요. 감염체를 한 곳에 모아두고 던지면 최강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감염체들이 소리를 따라가서 자동으로 불이 번집니다. 또한 불에 타는 적도 그로기 상태라서 이렇게 한 방이 가능하죠. 항상 전투 전에는 화염병을 준비하세요.
past that. 이 팁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총기 업그레이드 순서입니다. 저는 샷건을 가장 우선으로 업그레이드 하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샷건의 경우는 상체만 맞추면 되니까 조준이 쉽고 가까울수록 데미지가 강력해서 달려드는 감염체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시 장면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정말 시원하지 않나요? 물론 총기는 취향이라서 쓰고 싶은 총을 쓰면 되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도 게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리뷰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에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인생 게임을 만난 기분의 리뷰를 제작해봤는데 리뷰 영상 제작도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his won't last very long. You'll just startle it.